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1차 오늘 26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를 여러분과 함께 봤는데요. 오늘은 공무방해가 아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는 가장 핵심은 수뢰죄입니다. 수뢰죄에서 방사되는 뇌물공여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 사후 수뢰죄, 제3자 뇌물 제공죄,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알선 수뢰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 관련된 죄, 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죄다.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 OX 잘 표시된 게 뭐냐 물어보고 있죠. 자, 기억.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창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 요구를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는데 그 직무이행명령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장이 뭐라고 있죠? 대항하고 있어요. 대항. 이해소를 통해서. 자, 이 직무이행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해소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죠. 자, 나름의 권리행사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 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 유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이 징계 사유가 명백한데도 이를 안 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이해소까지 제기하면서 다투고 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 이 직무이행명령을 불이행했다고, 그냥 뭉갰다고, 직무유기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이해소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소에 불과하고, 이 누가 봐도 이거는 뭉갰다, 정말 자신의 업무를 완전히 방기했다라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사정만으로 직무유기죄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자기 권리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소까지. 그래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수수, 야구 또는 약속한 물품의 그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 즉 사례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도 있고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 이게 뭐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이랬을 때는 뭐죠? 전부 다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로 본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해온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공무원 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임명권자에서 임용돼가지고 공무원으로 종사했는데 뭐 한 이런 30년 종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 임명이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 이랬을 때 좀 무효가 된 거예요.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무효가 되기 전까지 공무원의 외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실제 공무원이나 공무원 외관을 가지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 사람이나 그거에 대한 처벌은 동일해야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 임명이 무효야, 따라서 수뢰죄가 안 돼. 형평에 맞나요 이거? 도저히 법감정상 용인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라는 거죠. 공무원 됩니다. 수뢰죄의 주체인 리을.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의 추상적 충분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어. 추상적 충분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 점만으로 직무유지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어. 일단 내 업무가 완전히 방기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의 방기한 게 아닌 이상 뭐 다소 충분 의무를 위반해 뭐 다소 위법했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를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표시는 동글 동글 x 동글 이렇게 되겠네요. 동글 동글 x 동글. 동글다 1번이 되겠죠.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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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동글. 특별히 더 설명할 건 없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국가적 법인 관한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무방해, 그 다음에 수뢰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직무유기죄도 좀 많이 나왔죠. 오늘 포인트로서 그런 부분까지 오늘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 형사법, 경찰 1차 형사법 중에 형법이 끝나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영상 강의를 끈 지 거진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형소법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겁니다. 이 경찰 시험에 나온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